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블렌디드 수업 시작하기 연수를 진행하게 될 김준형입니다. 강일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고3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렌디드 수업을 시작하기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검색해 봤더니 사실 굉장히 많은 정의들이 나왔어요. 블렌디드 러닝이 최근 생긴 말이 아니라 꽤 오래됐어요. 사실 두 가지 이상의 학습 방법을 결합하여 이루어진 학습이다.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학습과 면대면 학습이 혼합된 학습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 문장이 지금 현재 학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학교의 모습이 점점 변화해 간다면 우리는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각자 생각하시는 미래 학교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두 컷으로 미래 학교의 모습을 그려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온라인상이니까 패들렛, 드로잉 기능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실 때요. 마우스로 아주 간단하게 뭐 머리는 동그라미, 팔은 선분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만 그려주세요. 패들렛을 제가 일단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패들렛은 크롬으로 접속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익스플로러로 접속할 경우에는 끊겨서 작동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크롬으로 접속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들어오시면 자기 이름에 들어가셔서 여기 이렇게 이 점점점이 있잖아요. 여기서 게시물 편집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다시 점점점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그리기. 뭐 선생님의 그 상황에서는 영어로 그 draw, D-R-A-W 이렇게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도화지가 나타나고 이 도화지 상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다가 뭐 색깔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연필 지우개 이건 지울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을 나누신 다음에 두 컷으로 미래 학교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라는 나만의 생각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수준으로 간단하게 내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는 학교에서는 이렇고 뭐 집에서는 이럴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예, 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리면 또 이렇게 다 같은 방향으로 선생님들이 그림을 그리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 정도까지만 설명해 드리고 바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 소외실 기능을 이용해서 모둠별로 선생님이 그리신 걸 서로 공유해 주실 텐데요. 줌이 처음인 분들이 계실 테니까 소외실 기능을 잠시만 말씀드리면 이 줌상에서 저희가 모여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메인 세션이라고 불러요. 메인 세션은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 공통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외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모둠 수업을 하듯이 모둠으로 흩어졌다가 모둠 내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다시 메인 세션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줌을 많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이 소외실 기능이기 때문인데요. 이 소외실은 줌을 선생님들이 바로 실행했을 때 처음에 보이진 않고요. 별도의 설정을 통해서 줌 이 소외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줌의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회의 탭에 소외실을 사용한다는 그 활성화 버튼이 있습니다. 예, 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예, 소외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소외실이라는 게 뜨는데요. 네, 요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뭐 자동으로 할당, 수동으로 할당, 참가자가 소외실을 선택하도록 허용 이렇게 세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자동으로 할당은 말 그대로 학생들의 모둠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그냥 랜덤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고요. 수동으로 할당을 누르시면 소외실을 3개 정도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 각 소외실에 어떤 학생들을 할당할 것인가를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학생들을 그 소외실에 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수동으로 소외실을 배정해 주는 것이죠. 네, 그런 방식이 있고 참가자가 소외실을 선택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 선생님께서 수업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수동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일일이 할당해 주는 것이 시간적으로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학생들에게 너는 뭐 A라는 학생은 1모듬, B라는 학생은 2소외실,
C라는 학생은 3 소외시에 들어가라고 미리 공지를 해 놓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 버튼을 누르시고 소외실 몇 개를 열실지를 선택해 놓으신 다음에 소외실을 열어 주시면 학생들이 그 소외실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어떤 그 절차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소외시 기능을 통해서 모든 활동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은 중고등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자신의 그림, 자기가 그린 그림을 여기 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외실 들어가시면 김영숙 선생님, 박은주 선생님, 이혜정 선생님, 임현정 선생님 요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하실 때는요. 어 네, 과감하게 그림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작게 하지 않고 그림 크게 해서 한 2분 정도만. 저는 먼 미래라기보다 곧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내년도 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당장 닥친 미래 내년이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방역 때문에 아이들의 책상을 그렇게 다 벌려놓고 다시 일제식으로 앉긴 했지만 그거를 계속 하다가는 정말 아이들 간의 소통이나 그런 사고력에 단절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책상부터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갈수록 이런 패들릿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야 할 때는 아이들한테 분명히 학교에서도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교실에 태블릿이 당장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적었고요. 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집에 와서 줌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서로 모둠 활동이나 이렇게 필요한 소모임들을 화상으로 당장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려봤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미래에는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역병 때문이 아니라도 우리 학교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과 그리고 등교 오프라인 수업이 이렇게 연계되는 이런 수업 방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음. 않을까. 이인선 선생님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앞으로는 블렌디드 러닝으로 학교의 모습이 넘어갈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선생님들께서 이 연수의 주제인 블렌디드 러닝에 관련된 그림을 다 그려보시면서 미래 학교의 모습을 예측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결합된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면 그게 블렌디드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프라인 수업이 갖고 있는 시간적인 공간적 제한점을 온라인 수업이 보완하고 온라인 수업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접촉의 상실, 홀로 학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서 동기유발이 저하되는 것을 오프라인 수업이 보완해 주는,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수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블렌디드 수업을 시뮬레이션 할 때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연속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강릉 지역에 최근에 태풍이 와서 학교의 학생들이 나가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 같았으면 사실 휴업이 되거나 휴교가 됐을 텐데 자연스럽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날 하루만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온라인 수업에서 했던 내용을 애들이 잘 듣지 않으니까 오프라인 수업에서 복습을 해 줘야겠다. 네, 그런데 이러한 형태가 앞으로 반복이 된다고 하면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약간 등한시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학교에 오면 선생님이 복습을 해 주니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가볍게 여기게 되겠죠. 그래서 블렌디드 수업을 할 때는요. 그냥 학습이 일어나는 장소만 달라질 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오프라인에서 1 차 시를 했다면 온라인에서 2차 시를 하고, 사실 오프라인에서 3차 시를 하는 거죠. 그냥 학습이 일어나는 장소만 다를 뿐 수업은 연속성을 지니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업의 디자인이 중요해집니다. 네,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또 수업 방식이 다르면 학생들이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수업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블렌디드 수업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거꾸로 수업이 블렌디드 수업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수업은요, 교사가 사전에 개념 동영상을 제작해서 미리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서 사실 학생들이 개념을 만들어 나가거나 또는 자기네들이 어떤 배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우리가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불려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거꾸로 수업을 통해서 교사가 미리 동영상을 제공하고 나면 사실 50분, 45분의 수업이 고스란히 저희에게 남게 됩니다. 과거 같았으면 20분 정도 개념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시간에 뭐 문제풀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하게 되겠지만, 거꾸로 수업은 우리가 블렌디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거꾸로 수업으로 기반을 두고 진행한다면 사실 수업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배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시간이 더 불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수업이 풍성해진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수업 중에 학생들한테 뭔가 전체를 대상으로 전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업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수업을 운영해야 될까? 어떻게 수업을 조직해야 될까?'라는 그런 과제가 사실은 이제 남는 것이죠. 오프라인 수업이든 온라인 수업이든 사실 오프라인 수업은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해 오셨던 배움 중심 학생 활동 수업이라든지 뭐 협업, 소통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수업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온라인 수업을 해 보니까 사실 이러한 수업은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을 때 조금 더 간결하고 조금 더 수월하다는 측면이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협업 발표한 후에 자료를 저장한다든지 웹상에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뭐 전지에다가 학생들이 어떤 수업 자료를 만들어 와서 거기다가 부착하고 그런 과정들을요, 웹상에서 하게 되면 그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자료 저장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사실 그 학생들이 제출한 전지 같은 거 보관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상으로 보관하면 굉장히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한 것이죠. 영상 제작을 통한 발표회, 네, 줌과 같은 데서 화면 공유를 통해서 또는 링크를 뿌리는 고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영상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영상물이나 웹 자료를 끌어와서 만들어낸 학생 활동 결과물을 가지고 발표한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도 웹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웹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 같은 것들을 진행할 때 온라인 수업이 훨씬 더 간편합니다. 그리고 수업에 참여한 전체 학생의 의견을 한눈에 보는, 앞서 보여드렸던 패들렛 같은 수업 도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간결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블렌디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선생님들께서 갖고 있는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블렌디드 수업을 하실 때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먼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처음 시작하실 때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거꾸로 수업, 이런 형태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업, 온라인을 활용하는 수업을 제가 8년 전부터 진행을 해 봤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 봤어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뭘 구하는 거랑 똑같다? 그렇지.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겠죠. 또 인터넷 강사 선생님들처럼 직접 얼굴이 나와서 사실 재미있게, 그러니까 재미 요소를 많이 부각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표현해주는 벡터로 방향을 표현해주는 벡터와 그 직선이 지나는 한 점만 있으면 요 방향으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이 나와서 재미있게 영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실제로 시청률과 연결이 되는 지점은요, 한 3주 정도예요. 3주 정도는 효과가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나와서 막 인터넷 강사 선생님처럼 설명해 주니까 재밌죠. 그런데 그것이 일상이 되고 루틴이 되면요, 결국 그것도 같아집니다. 그래서 영상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부르는 디딤 영상의 의미는 일종의 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디딤 영상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왔을 때 정확하게 다 알고 오는 학생은 극소수예요. 공부를 소위 잘하는 학생들은 다 이해하고 오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상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에 또는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선생님과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려면 대화의 공통 분모가 있으면 대화가 수월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디딤 영상은 학생 서로가 같이 공통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어떤 수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 그러한 공통 분모를 만들어 줘서 그 영상을 듣고 일어나서
학생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배움을 만들어 나가고 그 개념을 이해하는 그 정도의 준비 단계를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딤 영상에 많은 걸 넣으려고 하면 할수록요, 점점 수업의 생기가 떨어질 거예요. 예, 영상은요, 핵심적인 것만, 내가 이번 시간에 반드시 알려주고 싶은 것, 그것만 학생들에게 전달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들은 전부 다 교과서고요. 영상을 만드는 것에 어떤 형식적인 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코딩을 한다거나 영상에 어떤 뭐 이렇게 재밌는 요소를 넣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영상의 일부분을 가린다거나 뭐 자막을 넣는다거나, 물론 그런 일 자체가 선생님들께서 즐겁게 하실 수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수업의 성패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영상에 있는 내용들이 그 선생님이 대본에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 너무 다 공개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약간 쪼끔 어 재미가 없을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을 붙여서요, 그 부분을 설명할 땐 떼면서 설명하시면 그런 효과를 그대로 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경험상 7 분에서 10분 정도의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네, 저는 경험상, 네, 체득을 했습니다. 영상을 만드실 때 소위 일타 강사 선생님들의 영상을 좀 보고 참고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타 강사 선생님들의 영상은 물론 정말 수업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정말 설명을 잘해 주시지만 이것에 어떤 교육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먼저요, 그 영상에 여백이 전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모르게 되면 점점 선생님에게, 강사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탐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게 되면 뭐 잘근잘근 씹어서 떠넘겨 준다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그 뭐 죽을 만들어서 삼키기만 하면 될 정도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거의 생각할 거리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이건 공부해. 공부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의 배움을 결정해 버리면 학생들은 사실 진짜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야, 이거는 그냥 몰라도 돼. 그냥 외워." 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비교육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인터넷 강의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상과 또는 그러한 수업과 어 어떻게 보면 약간 대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생들이 배움 자체를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학생들은 배움을 싫어하는 학생들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움 자체가 즐겁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정말 간단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직접 말해 보게 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학생들이 배움을 즐겁게 만들어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온라인 수업 시 캠을 켜지 않는 문제들도 저는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엔 줌 푸사 만들기 활동 등을 통해서 소통하게 만들어 봤어요. 이 캐릭터들을 그 소회의실에 애들 다 불러 놓고 방 모둠에서 캠을 끈 상태에서 자기 얼굴을 친구들한테 설명해 준 거예요. 이 어진이라는 학생은 "내가 이렇게 생겼어."라고 애들한테 얘기해 주고, 그러면 그 모둠에 있는 애들이 그거를 연습장에 그린 다음에 그걸 카톡으로 보내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얘기 좀 나누라는 그런 의도였거든요. 친구들이 그려준 그 캐릭터로 접속을 해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줌 수업에 이 캐릭터로 접속을 해서 이제 줌 수업에 임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화면을 중지하잖아요. 그 우리 저기 캠 끄는 거. 캠을 끄면 자동으로 그게 나와요. 네,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궁금증을 끄집어내고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모둠별로 메모지에 블렌디드 수업에 관한 질문을 적고 함께 논의해 볼 주제를 선정해 주세요. 2번. 온라인 수업에서의 출석의 의미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쌍방향 수업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일이 생기는데, 자,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의 수업 보강은 어떻게 하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한 출석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패턴은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수업을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온라인 클래스 같은 곳에 수업을 올려준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도구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 같은데 결국 인식이 학생들이 쌍방향 수업에 들어오게끔 하는 그 인식이 중요하다고 보여지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방법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학생들이 직접 내가 쌍방향 수업에 참여했더니 재밌다. 내지는 외롭지 않다. 라는 인식이 생겼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조금 에너지가 남아 있으시다면 학생을 줌 소외실에 불러서 개별 상담을 해보시는 경우. 에너지가 남아 있다면요. 너무 방전된 상태라면 사실 두 번째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아이들이 특별히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교실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수업을 할 때요. 팁을 좀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패들렛, 뭐 구글 프레젠테이션, 구글 잼보드 등 모든 온라인 협업 도구는 사실 설정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 대부분 이제 온라인에서 그 로그인 절차가 있게 되면 학생들이 사실 그 접속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온라인 수업 도구는요. 다 비슷한 방식으로 설정을 통해서 링크만 타고 들어와서 편집하거나 게시물을 올릴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 법이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쌍방향으로 1시간을 수업을 하게 된다면 이제 아이들의 성취도나 이것도 약간 출석이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학습을 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가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일단 몇 가지 방법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줌에서 아주 간단하게는 질의응답 형태로 학생이 어느 정도의 학업 성취도를 이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줌상에서 주석 기능을 활용하면 뭐 예를 들면 소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또 메인 세션에서 화면을 공유한 상태에서 뭐 텍스트나 뭐 스탬프 등을 활용해서 학생에게 직접 답을 적어보게 적어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 또는 줌상에서 비밀 채팅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비밀 채팅으로 교사에게 답을 제출하게 하는 그런 방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구글 퀴즈를 이용하면 형성평가 같은 것도 실시할 수 있고요. 패들렛을 이용해서 OX 퀴즈 같은 것도 우리가 재미있게 게임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온라인상에서도 학업 성취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수업.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블렌디드 러닝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 살아있는 오프라인 수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 시작하시고 어느 정도 올라오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아직 부담을 느끼셔서 시작하기 어려운 선생님도 계실 것 같은데요. 완벽하기보다는 해보는 게 낫다라는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용기 가지시고 일단 들이대 보시면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망하면서 함께 배워야 합니다. 전면 등교라고 하지만 언제 또 이런 상황이 돌아올지 몰라요. 블렌디드 러닝이 이 상황에만 쓰이는 게 아니니까 미래 수업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시작해 보시면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도움 받으면서 공감하면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